행렬 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렬 계산은 오른쪽이 이제 행렬식인데요. 행렬식. 왼쪽과 같은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가 손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행렬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 왼쪽과 같은 방정식을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한번 해결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계산기 있죠. 계산기를 가지고도 한번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과 같은 식이 있을 때 이것을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행렬식으로, 이걸 행렬식이라고 하는데요. 차이는 행렬식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또는 이렇게 꺽쇠 표시로 이렇게 하면 이제 행렬식이다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왼쪽과 같은 식을 행렬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면 는 왼쪽, 이꼴 왼쪽에 문자가 x와 y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x와 y를 먼저 이렇게 쓴 다음에 는, 그리고 x와 y를 먼저 쓰고 그 x와 y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숫자만 남죠. 숫자만. 여기에 1, 1, 2, 1이라는 숫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여기에 1, 1, 2, 1. 그 다음에 이 는 오른쪽에 보면 2와 3이 있죠.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요게 행렬식입니다. 요 식을 행렬식으로 바꾼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x와 y 문자가 있는 요 행렬을 우리가 색깔을 바꿔서요, x 행렬, 요거를 는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l 행렬, 여기를 a 행렬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2x는 4라고 했을 때 우리는 행렬식으로 바꿔보면 x, 문자가 x만 있죠. 그죠? 여기 x. 문자가 없다라고 보면 2만 남겠죠. 그렇죠? 2는 오른쪽은 뭐 4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색깔을 더 바꿔서요, a 행렬, x 행렬, l 행렬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이 최종적으로 x를 구해야 되니까 이 a 행렬의 역행렬, 그래서 a-1을 곱해주고 왼쪽에 곱해주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a-1 행렬을 곱해주면 결국 얘는 약분이 돼서 x는 a 역행렬 곱하기 l, 즉 a의 역행렬 곱하기 l 해주면 x 값이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a의 역행렬을 곱해주고 이쪽에도 a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약분돼서 x는 얼마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즉 a의 역행렬을 곱하기 l 행렬 해주면 x 행렬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한번 이걸 엑셀에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자, 여기에 이제 보면 a 행렬 이렇게 쓸 수 있죠. a 행렬은 뭐라고요? 1, 1, 2, 1. 그렇죠? 잠깐 띄고 그 다음에 여기에 l 행렬. l 행렬은 2와 3이라고 그랬죠. 2와 3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요거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이렇게 표시해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a 행렬, x 행렬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x 행렬은 결국 a의 역행렬 곱하기 l 행렬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l 행렬은 이미 나와 있고 a의 역행렬만 안 나와 있죠. 그래서 a의 역행렬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a의
A의 역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A의 역행렬. 그러면 요게 2 곱하기 4행렬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잘 봐봐요. 여기 잘 보면, 자,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4행렬이 아니라 2 곱하기 2행렬이죠. 이렇게 클릭하면 2 곱하기 2행렬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4 곱하기 2행렬이죠. 여기를 보라고 했어요. 여기. 다시 갑니다. 4 곱하기 2행렬. 자, L행렬은 그럼 차원이 어떻게, 이걸 차원이라고 하는데, 몇 곱하기 몇, 이걸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L행렬은 어떻게 될까요? L행렬은 2 곱하기 1행렬이 되겠죠. 왜? 자, 이렇게 두 개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2 곱하기 1행렬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A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A행렬의 역행렬. 근데 역행렬을 구할 때, 항상 이렇게 차원이 2 곱하기 2. 여기 보면 이렇게 했을 때 2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죠. 저기 차원이 이게 두 줄에 두 칸 똑같이 세로도 2 가로도 2 이렇게 돼 있어야만 역행렬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된 것은 역행렬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A행렬이 만약에 3, 2, 1, 1, 1, 5 요거는 차원이, 자 볼까요, 여기 3 곱하기 2행렬이죠. 이렇게 3 곱하기 2행렬 이런 것들은 역행렬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가로 세로 칸이 똑같은 것을 정방행렬이라고 그랬죠. 정방행렬이다. 정방행렬. 정방행렬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방행렬. 그래서 A의 역행렬은 정방행렬일 때, 즉 가로와 세로의 배열이 똑같을 때, 똑같은 크기일 때만 A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그럼 어떻게 구하냐? 커서를 여기에다 놓는 게 아니라 똑같이 똑같은 크기만큼, A 행렬하고 똑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확보를 한다고 그랬어요. 드래그를 해서 확보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식에 자, 이렇게 놓을게요. 수식에 보면 여기 함수 삽입이 있다고 있어요. 함수 삽입.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나오죠. 여러분은 이거를 모드로 해야 될 거예요. 모드로 하면 쭉 내리면 M에서 여기 M 인버스가 있습니다. M 인버스. 그래서 M은 매트릭스라고 있죠. 매트릭스는 행렬이라고 있습니다. 행렬이라고 그랬어요. 인버스는 뒤집다. 뒤집다라는 뜻이죠. 뒤집다. 그래서 엑셀 함수에서 M 인버스가 바로 역행렬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배열의 역행렬을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 누르면 이런 상자가 나오죠. 결국 우리는 뭐에 대한 역행렬이냐 이거죠. A에 대한 역행렬이잖아요. 그래서 A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A 행렬을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4개죠. 쭉 선택해 줬어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뭘 눌러야 된다고요?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지금 보면 정방형 배열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행과 열의 수가 같은, 즉 행과 열의 수가 같은 정방형 배열이다 라는 거죠. 정방행렬이라고 그랬죠. 이럴 때만 역행렬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역행렬이 나왔습니다. 역행렬이. 그럼 X는 결국 이 역행렬 곱하기 L 행렬이라고 했죠. 요거 여기 또 지웠네요. X는 역행렬 곱하기 L 행렬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A의 역행렬 곱하기 L 행렬. L 행렬.
자, 요게 행렬의 곱셈이에요. 행렬의 곱셈. 요것도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행렬의 곱셈, 즉 요놈하고 요놈을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놈의 차원이 2 곱하기 2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2 곱하기 1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2 곱하기 2에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행렬의 차원은 2 곱하기 2, L행렬의 차원은 2 곱하기 1. 예. 자, 행렬은 아무렇게나 곱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 값, 예. 요 값, 요 놈과 요 놈이 똑같아야만 행렬의 곱이 성립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행렬의 곱셈의 결과값은 바깥의 놈, 요 놈과 요 놈, 2와 1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2 곱하기 1행렬의 형태로 된다는 거죠. 2 곱하기 1행렬은 예,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거죠. 두 줄에 한 칸이니까.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할 때 아까 역행렬 할 때는 여기가 4칸이니까 4칸을 선택해서 했고, 행렬의 곱셈할 때는 이렇게 차원을 2개를 써놓고 제일 바깥의 것끼리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놓고 여기에 함수 삽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함수 삽입. 네, 이번에는 행렬의 곱이기 때문에 행렬의 곱은 뭐라고 했어요? 매트릭스 멀티라고 그랬죠. MULT. 네, 이게 행렬의 곱이다. 행렬의 곱을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확인 누르면 예, 뭐하고 뭐를 곱한다? A의 역행렬 요놈하고 요놈. 그래서 첫 번째 행렬에는 여기에는 요놈을 선택해 주고 커서를 이쪽으로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로 깜빡깜빡 하죠.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L행렬 요거를 선택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예,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우리가 바로 그냥 여기에 A 행렬 대신에 1,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네 번째도 마이너스 1, L 행렬은 2와 5죠. 예, 여기 2와 5죠. 그래서 2와 5를 쓰면 바로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돼서 3과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예, 우리가 A 행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L 행렬 마이너스 2, 여기는 1 하면은 예, 이렇게 바뀌면서 바로 예,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더 복잡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식은 왜 복잡하냐? 자, 여기서 이게 첫 번째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이게 1이고 1이면 2가 성립했어요. 여기도 1이고 1이면 3이 성립했어요. 근데 이쪽에 보면 이걸 보면 여기에 1이고 1이면 2가 성립해요. 여기 1이면 2가 되는 거죠. 여기 1이면 3이 성립해요. 근데 여기에서 1을 하면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오지 않고 0.002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x와 y는 1과 1이 아니고 다른 값이다 이거죠. 이 세 개를 동시에 요 두 개를 만족할 때는 x가 1이고 y가 1이면 됐어요. 근데 요 세 개를 만족할 때는 x가 1이고 y가 1이 아닌 다른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행렬식을 이렇게 구성하면 왼쪽에 x와 y, 문자 x와 y만 있죠. 그래서 x와 y, 이게 x행렬. 예. 그 다음에 x와 y가 다 사라졌다 하면 여기가 1, 2,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A 행렬이라고 했죠. 1, 1, 2, 1, 1, 마이너스 1. 오른쪽에 요거는 L 행렬. 예, 그래서 이게 A 행렬, L 행렬이라고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X 행렬을 구하려면 X 행렬을 최종적으로 구하려면 결국 A의 역행렬 곱하기 L 행렬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L 행렬은 이미 있고 A의 역행렬을 구하면 되는데 이 A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게 정방행렬이어야 된다 그죠. 정방행렬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방행렬은 뭐냐면 가로와 세로의 숫자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가로는 세 줄인데 세로는 두 칸이죠. 이런 거는 정방행렬이 아니죠. 그래서 막바로 여기에 A 역행렬을 구해서 L 행렬에다가 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이거를 정방행렬로 만들어 줘야 돼요. 정방행렬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입되는 개념이 뭐냐? AT 행렬입니다. AT 행렬. A의 T 행렬. AT 행렬. 우리말로는 전치 행렬이라고 했죠. 전치 행렬. 위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치 행렬은 어떻게 바꿔주냐? 121, 세로의 121을 가로의 121로 바꿔주고, 세로의 1을 가로의 11-1로만 바꿔준다는 거죠. 바꿔서 여기에다가 곱해줍니다. 양변에. 곱해줘요. 자, 그러면 AT는 차원이 뭐예요? 이거는 2 곱하기 3행렬이죠. 2, 3행렬이죠. 그렇죠? 2의 3행렬. 자, 그래서 2, 3행렬이고 이거 곱하기 A는 뭐예요? 3의 2행렬이죠. 3의 2행렬이기 때문에 행렬의 곱비 성립을 하죠. 결과는 2 곱하기 2 행렬로 나오죠. 정방행렬로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AT는 2 곱하기 3행렬이고 L행렬은 3의 1행렬이니까 행렬의 곱이 서로 같으니까 여기 숫자가 같으니까 성립을 하고 결과값은 2 곱하기 1행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A에 AT를 곱해서 정방행렬을 만들어 놓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 꼴이 성립하려면 왼쪽에 AT를 곱했으면 오른쪽도 AT를 곱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바뀌고 여기는 X, Y 되고 오른쪽은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이러한 형태로 다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새로운 형태의 AX는 L이니까 이 경우에는 X를 구할 때 이거에 역행렬 곱하기 L을 하면 X 행렬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엑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림 지워야 되겠네. 지우고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A 행렬은 요거는 이제 바뀌는 거죠. 지우고 A 행렬은 이게 A 행렬이죠. 1, 2, 1 그 다음에 1, 1, 마이너스 1 색깔을 여기까지 하고요. L 행렬은 요거죠. L 행렬 2에 3에 0.002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것도 색깔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죠. 요것은 바로 역행렬을 못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AT 행렬을
AT행렬을 한번 구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AT행렬은 1, 2, 1,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했죠.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가로로,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가로로. 자, 이것도 색깔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A행렬, AT행렬, L행렬. 그러면 아까 A, X는 L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양변에 뭘 곱하는 거예요? A의 T행렬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AT행렬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값이 나오는데 이 AT가 2 곱하기 3행렬이고 2의 3행렬이고 A는 3의 2행렬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과는 2의 2로 나오는 거고, 요거는 AT가 2의 3행렬이니까 2의 3행렬, L은 3의 1행렬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은, 결과 나오는 것은 2의 1행렬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AT 곱하기 A 하겠습니다. AT 곱하기 A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2의 2행렬. 이렇게 되네, 이렇게. 요거를 꼭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자, 한 다음에 수식. 이번에는 이제 함수 삽입해도 되는데, 아까 했으니까, 최근 사용 항목에 보면, MULT와 매트릭스 인버스 이게 있죠. 우리 함수의 곱이니까, 행렬의 곱이니까, MULT. 요걸 눌러서, 뭐와 뭐를 곱해요? AT, 요놈. 여기 커서를 두 번째에다 놓고, 여기는 ATA니까 A 행렬을 선택해 줘야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 컨트롤 쉬프트 키와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로 나왔어요. 역시 색깔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이쪽은 했고요. 이쪽은 AT 곱하기 L 행렬인데 여기도 AT 곱하기 L행렬. 자, 요거는, 최종 나오는 게 2 곱하기 1행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야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수식, 최근 사용 항목, 매트릭스 멀티, AT,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커서를 깜빡깜빡 놓고, AT하고 L행렬, 요 L행렬을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확인 버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ATL 이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색깔 표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게 결국은 새로운 A 행렬이고 요게 새로운 L 행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 행렬은 결국 새로운 A 행렬의 역행렬 곱하기 L 행렬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죠. 자, 진행합니다. 자, 여기에 새로운 A의 역행렬, 요놈에 대한 역행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방을 만들어주고, 수식, 최근 사용 항목, 매트릭스, 인버스, 뭐에 대한 역행렬? 요놈에 대한, 요거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라고 했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확인해주면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자, A의 역행렬 나왔고 L 행렬이 있으니까 요놈과 요놈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A의 역행렬 곱하기 ATL 행렬. 여기 ATL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놈 곱하기 요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의 결과값은 A의 역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이고 여기 거를 빨간색 자, A의 역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이고 L 행렬은 2 곱하기 1 행렬이니까 바깥의 것끼리 나오니까 요 곱셈의 결과는 2 곱하기 1행렬이다 라는 거죠. 자,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게 2 곱하기 1행렬이 되는 거죠.
예, 2 곱하기 1 행렬 선택하고 수식의 최근 여기서 매트릭스 멀티 MMULT 자 해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요놈 곱하기 여기다 커서 또 놓고 깜빡깜빡 하죠 지금. 네, 깜빡깜빡 요놈 곱하기 요놈이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11이 나왔는데 그 11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러한 값이 이렇게 나와야 이 값에 더 여기에 더 새 조건에 만족하는 값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여기 지금 보면 자, 이거는 네, 지우고요. 이렇게 한번 나오면 컴퓨터는 좋은 게 뭐냐면 컴퓨터는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형태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문제는 바로바로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값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12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오른쪽은 25 2.002 여기도 121 여기도 이제 만약에 제가 입력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동적으로 가려면 는 요놈 는 요놈 는 요놈 하면 내가 이걸 5로 바꾸면 여기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 10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왜? 요거는 는 A3 값으로 대체해라 이렇게 식을 입력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요 밑에는 이 밑에는 는이 아니죠. 그냥 숫자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내가 바꿔봐야 안 바뀌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는 요놈 하게 되면 똑같이 바뀌죠. 는 요걸로 표시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는 여기 는이 있죠. 는 요걸로 표시해라 하면은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뀐 거죠. 지금 보면 121 마이너스 111 225 이렇게 하게 되면 AT 행렬도 그냥 자동적으로 바뀌어 있죠. 벌써 답이 그냥 나와 버렸어요. 이렇게 여기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문제도 보면 A 행렬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1 하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마이너스 2 1 여기 1 마이너스 1.995 하게 되면 AT 행렬 자동적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결과값도 벌써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쉽게 나와 버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이러한 식을 행렬식으로 바꾸고 엑셀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최종 xy의 값을 요 값이죠. 이 값을 구하는 것을 연습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이거 다 지우고 이제 컴퓨터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연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